보수 비용이 덜한 탄탄한 벽돌로 지은 시골집입니다. 가격이 반이나 저렴해졌는데요. 미리 알고 있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바치고 있는 땅이 135평으로 커서 텃밭 꾸미기에도 좋습니다. 폭 2, 3m 되는 아스팔트 포장된 진입로라 차량 진입도 수월합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때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도 좋습니다. 산자락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 경치가 좋고 마음이 편해지는 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진입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왕복 2차선, 그 다음에 왼쪽에 버스 정류장, 그 다음에 농협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쳐서 본권 진입로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폭이 한 6m 정도 되는 도로폭이 되는 진입로가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방금도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죠. 그리고 본권 바로 앞에 100m 정도의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제 진입로까지 이 도로까지 대략 한 1km 정도, 그러니까 차로 한 2, 3분이면은 이 진입로를 따라서 1km 한 2, 3분 정도 따라가면은 본권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어도 뭐 차량 진입하기에도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입할 때는 약간 완경사, 그러니까 이제 살짝 올라가는 오르막길로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권이 산자락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이 진입로들도 그렇고 주변이 이제 전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풍경이 좀 좋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공기가 좀 좋고 말 그대로 시골집이죠.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시골집인데 어떤 흙집, 흙벽돌조로 이제 사실 지으면은 건물 보수하기나 이럴 때도 사실 좀 많이 부담이 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본권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으로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1층 단층짜리고요. 건물 자체가 이제 25평으로 크기 때문에 방 3개에다 화장실 2개까지도 나오는 그런 평수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 그 다음에 전원 생활하기에 무리 없는 그런 어떤 주택하고 주택 건물을 갖고 있고, 땅은 이제 135평이에요. 그러니까는 땅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권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도 이제 땅이 잘 포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땅을 텃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방금 시차 지나간 게 또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100m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차로 살살 올라가면 도로폭이 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에서 한 3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차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살짝 지나가서 이 오른쪽 길로 가는 길 있죠. 여기가 이제 또 도로폭이 좁아지는데, 여기가 이제 차에서 내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권 진입로가 대략 한 2m 정도. 요거는 이제 차 한 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좀 그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단차나 이런 게 좀 울퉁불퉁한 게 좀 단점이긴 하고, 그리고 완경사입니다. 약간 이제 경사지고 이제 오르막길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본권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 진입도 수월한 편이고요.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권의 이제 전경을 한번 이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본권 그 바닥이나 마당을 보면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살짝 금가 있고, 그죠? 이렇게 벽돌조 모양이고, 그리고 이제 측면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제 보면 바닥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좀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안 삽니다. 여기 인근 어르신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한 4년 그 정도 이렇게 공실 상태로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전기 계량기가 있는 모습인데 함이 이제 닫혀 있어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밤 샤시, 옛날 그 샤시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열 때문이라도 추가 이제 하이 샤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측면에 이렇게 창고가 있더라고요. 다용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각종 그 농기계나 어차피 이제 시골 생활하면은
텃밭을 꾸미거나 여튼 이제 집에 보수를 필요로 하는 뭐 도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보관 용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난간이 잘 설치가 돼 있었고요. 저기 이제 고양이가 보입니다. 귀엽네요. 고양이가 시골 주택 가면은 사실 강아지보다 이런 그 고양이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양이도 쳐다봐주고, 그리고 옆집하고 경계가 이렇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이제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이 부분도 매각의 포함 대상입니다. 이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권 계단까지도 이렇게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인데요. 보면은 내부가 잠겨 있어서 내부는 좀 볼 수는 없었지만요. 저렇게 어떤 하나의 이제 중문이죠. 중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인문이 목문이죠. 저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춥고 그럴 때 이렇게 밤 샤시 때문이라도 이제 단열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거라 사실 그 단열 좀 더 신경을 쓰려면 하이샤시로 해야겠죠. 이제 바로 앞에 여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이제 그 잘 발라져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땅이 질퍽거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각에 포함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창고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소형 트랙터랑 그 다음에 뭐 기타 부수 자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석가래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는 이제 필요 없으면은 굳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철거를 하고 그냥 이 부분에 주차장,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차가 좀 시골 생활할 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차고지를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해놓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입니다. 저 트랙터는 생각보다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이 제시의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있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이제 이렇게 완경사로 살짝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경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물 전경 바로 앞에, 건물 바로 앞에 폭 한 1.5m 정도 되는 작은 텃밭이 있고요. 근데 그 텃밭의 경계석이 이렇게 좀 뒹그러진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면을 보면은 이렇게 밤색 색깔의 샤시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샤시죠. 그래서 단열에 좀 취약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하이 샤시로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여기가 이제 안방으로 보여지는데 안방처럼 이렇게 하이 샤시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감정 평가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수풀이 우거졌었거든요. 텃밭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근데 이제 다 잘려져 있고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벽돌, 경계면 벽돌이 좀 뒹굴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도 낙찰받고 조금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남의 땅이에요. 지금 경계면이 이렇게 그물망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배추가 좀 심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이 4년 동안 비어 있는데 텃밭이 이렇게 일구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렇게 경계면으로 되어 있는데 남의 땅입니다. 엄연히.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따가 지적도를 보면서 위성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화장실, 그다음 작은 방에 대한 어떤 그 하이샷인데, 이 부분도 샷시로 했기 때문에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괜찮은 구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쪽이 작은 방 쪽이 사실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 누수가 좀 있습니다. 천장부터 해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 여기가 이제 측면입니다. 그렇죠. 측면 부분인데 누수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좀 더 당겨서 줌을 보면요, 이렇게 약간 눈물 자국, 세로로 일자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내부가 좀 이렇게 좀 그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충 보면 이런 거 안 보여요.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이 텃밭은 이제 남의 땅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저렇게 간이 창고, 벽돌조로 지은 간이 창고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스레트 지붕이나 뭐 어떤 목조, 기와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옥상에 대한 활용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옥상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장점인데 옥상 부분도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고 부분 쪽은 사실 그 뭐 기름 보일러랑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도시가스나 시골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그 가스 아니 물탱크죠. 그래서 물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인 것 같은데요. 펌프가 좀 달려 있는 거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좀 쓸 수 있는 온수기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 보일러 그 탱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저렇게 기름 보일러로 쓸 수 있는 탱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난방은 기름 보일러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지금 뒤에는 사실 넝쿨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시들이 많아서 좀 고생했습니다. 이거를 좀 그냥 보지 않고 갈까 하다가 이제 봤는데 역시 본 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좋아요랑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기 이제 간이 창고죠. 그래서 간이 창고도 이제 농가 생활 시골 생활 하다 보면 창고나 이런 게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로 포장이 됐고 벽면도 벽돌조로 그래서 생활식기나 어떤 이제 창고 기타 창고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 눈물 자국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옥상에서 이런 식으로 비가 혹은 어떤 방수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곰팡이가 쓸고 그렇게 된 부분이었어요. 지금 옥상으로도 이제 한번 여기는 이제 부엌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부엌이 있는데 가스 라인이 있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LPG 통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을 한번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이런 가시 같은 거 있죠. 넝쿨들이 좀 많아서 좀 가는데 애먹었습니다. 에이씨, 안 봐. 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본 게 옥상이라 이런 걸 확실히 봐야지 추가 견적. 그러니까 그 단순 입찰만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수리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거기에 입찰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는 좀 보게 됐는데요. 이것도 옥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했다가 그 앞에 이제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여쭤보니까 저 뒤로 올라가면 옥상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구하고 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한솔 그린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 보일러 같아요. 그래서 온수나 이런 거를 요거를 이제 갖다 쓰는 건지 심야 전기 보일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4년 동안 그 비어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요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인데요. 옥상 바닥하고 벽면이 이제 초록색으로 방수가 되어 있는데요. 지은 지 3년, 30년 차다 보니까 이렇게 방수 페인트가 약간 이제 빛이 바래고 벗겨지고 검은색이 좀 보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옥상 좀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작은 방.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쪽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 벽면 쪽이 방수가 그 지금 벽면 쪽으로 좀 새는데 옥상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크랙이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누수 자국만 있지. 그래서 아마도 이런 틈 사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그 기와 있었죠. 그 기와를 타고 작은 반 청장 쪽으로 흘러서 나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와가 되어 있고, 그쵸. 여기는 뭐 딱히 기와가 뭐 떨어지거나 날아간 건 없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뭐 괜찮습니다. 뭐 크게. 근데 요새 시골집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덧대거나 싱글 지붕을 덧대거나 아니면은 보강 작업을 해서 어떤 방수 작업을 좀 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비가 왔을 때 타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옥상은 상태는 그렇게 지금 크랙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지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기가 이제 장독대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옥상도 지금 이제 크게 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거나 생활 폐자재가 쌓여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치울 수가 있고, 그리고 심야 보일러를 그 전기 보일러를 보관하는 이런 그 개인 그 어떤 이제 창고인데요. 이런 창고 가설 이런 창고 같은 경우도 여름이나 비 올 때 어떤 또 취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이 열려 있고, 그죠? 아예 그 따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비닐하우스, 뭐 공장 이런 것보다도 대부분 이런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죠? 이제 수리된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주변에 위치한 산자락 아래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더라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왔을 때 축사나 그러니까 똥냄새 나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주변 환경이. 그죠?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안 보이는데 바로 앞에 그 본권 바로 앞에 마을회관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을 볼 텐데 아까 산 그 드론 그 항공뷰 봤을 때 그 산자락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봤을 때는 평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인근에 산자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이런 시골 주택들입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이나 어떤 이제 고압선이 지나가거나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갔을 때. 근데 이제 시골 특성상 당연히 주변에 바로 앞에 묘지는 있지는 않고요. 산 그 위성지도로 보면은 산 중간중간에 묘지나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시골 우리나라 뭐 특색이니까요. 본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듯한 모양은 아니에요. 약간 이제 길쭉한데요. 그 건물이 정상적으로 땅 위에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여기가 이제 진입로였잖아요. 그래서 진입로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 이 본권 땅이 있잖아요. 요 땅 안에 도로가 편입돼 있어서 실상으로는 이게 땅이 135평이거든요. 땅이 135평인데 사실상 이렇게 요거는 사실 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도로가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버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한 여기만 쓰는 건데 여기가 그래도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이 많으면 2개, 뭐 1개까지 나올 수 있는 25평 구조고요. 그래서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 바로 앞에 마을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고,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여기가 본건이 이제 약간 왕경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 환경 볼 때 그 마을회관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이쪽이 이제 전부 임야고요. 이 산이고, 그래서 산자락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보면은 시골 특성상 이렇게 이제 봉긋하게 솟아 있죠. 이런 게 다 묘입니다. 이런 게. 근데 국내 산 중에서 이런 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시골집에. 그래서 크게 뭐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가 이제 한 100m 정도 걸어서 1, 2분이면 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수월하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비닐하우스랑 혐오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축산 뭐 이런 그 비료 냄새 있잖아요. 똥 냄새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떤 그 혐오 시설이 없고 대부분 이제 농가 주택들이나 시골집이 밀집되어 있는, 소소하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아까 맨 처음에 그 영상 초반에 지민로 볼 때 여기가 농협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가 주도로 왕복 2차선 도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진입로였는데 이게 대략 한 1km 정도예요. 그래서 차로 한 2에서 3분 정도면은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도로에 약간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위치죠. 그리고 면내 생활권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한 2km, 차로 한 2, 3분이면 가는 그런 도로 위치거든요.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나쁘지 않다. 여기 보시면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해갖고 편의점, 그다음 버스 정류장이나 CU, 그다음 학교, 뭐 농협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어떤 그 면내 생활권에 좀 접해 있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지금 더 축소를 해서 보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반경 대략 한 12km, 이게 이제 보라색 음영 처리가 된 게 반경 12km니까 차로 한 15분에서 한 20분 그 거리예요. 이 보라색 방치 그 음영 처리가 된 게. 그래서 보면은 왼쪽 여기가 이제 그 경부선이거든요. 경부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옥산 IC랑 그 다음에 목천 IC도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차가 있다고 하면 외곽으로 빠지게 해도 괜찮은 위치고, 그리고 이제 천안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주 오송 있고 흥덕구죠. 그래서 서청주, 그다음에 오창. 그러니까 사실상 위치는 천안인데 사실 천안에서 이렇게 외곽 쪽에 있고, 그다음 오히려 이런 서우창이나 청주시 있죠. 그 청주시랑 오송 쪽에 오히려 가까운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는 천안하고 청주 그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경 12km니까 이 12km 안에 오송역이랑 뭐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보다시피 요거 같은 경우는 공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공매 물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경매는 사건 번호 무슨 타경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공매예요. 위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단독주택에다 이렇게 나와 있고, 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35평, 건물은 25평, 감정가가 1억 4천인데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11월 25일 날 시작이 돼요. 제가 아까 그 썸네일에 미리 보고 있어야지 이거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는 한번 유찰되면 한 달 있다가 또 유찰이 되잖아요. 근데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유찰이 돼요. 이게 보면 10월 24일 1억 4천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반토막이 됐죠. 그러면 지금 7천만 원대인데 이게 안 보고 있으면 순식간에 3,500이 금방 떨어져요. 이게 한 달 동안 유찰이 계속 된다고 하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7천만 원에서 또 10% 유찰되고 또 10% 유찰돼서 계속도로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3천만 원대인데 그걸 못 보고 있으면 못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가 해당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 그러니까 현장 가서 수리비나 이런 걸 타진해 볼 거 아니에요. 입찰 가격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반드시 감안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봐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뭐 일괄 매각, 뭐 지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최선순위 권리 설정일이 2019년 7월 10일이에요. 신협이네요. 대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입 세대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2009년인데 아마도 이게 건물 지은 지가 1993년이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일자도 미상, 뭐 임차 부분, 뭐 전입이나 이런 것만 이렇게 앞서 있지 사실상으로는 그냥 사시는 분, 소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임차인으로만 써져 있고 조사된 사항이 없으므로 전입세대 유무, 이것도 뭐 사전조사 입찰 바람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낙찰받고 따로 물어줄 것은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계약 일자랑 그 다음에 그 배당 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낙찰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현장 가봐야겠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4년째 비어 있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까 본 그 세입자 그 임차인이라고 된 부분은 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가서 주소랑 이런 거 날짜 전부 공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현장 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